자, 이 의료 대란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필수 의료의 건강보험을 확대한다고 밝히면서 의료계에 시선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 최근 보건복지부가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요양급여 변경안을 의결하고 외과계 병원 응급 복부 수술 지원 시범 사업 등을 심의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장애인 자립생활협회 이승진 이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정부가 이번에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등을 심의했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이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위원회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2025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는데요. 정부가 주관하는 각종 이 종합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이 되는데 이번 시행계획안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실행해야 할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2차 전도 이행 계획으로 이 필수 지역의료 강화와 또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체계 구축을 위해서 75개 세부 과제를 담았다고 합니다. 네, 모두 75개의 세부 과제가 담겨 있다고 했는데요. 또 이를 끌고 나갈 추진 방향도 나와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종합계획의 추진 방향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필수 의료 공급과 정당한 보상, 또 의료 격차 축소와 건강한 삶의 보장, 또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 제고, 또 안정적 공급 체계와 선순환 구조 만연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 추진 방향이 사실상 추진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4대 추진 과제의 그 주요 내용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네, 먼저 필수 의료 공급과 정당한 보상에 있어서는 이 저수가 구조 탈출과 이 전체 건강보험 수가 불균형 개선을 위해서 올해 상반기부터 1천여 개 수술, 처치, 또 마취, 수가 등을 인상한다고 합니다. 2024년에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설 보상 강화, 또 신장이식 수가 개선, 또 태아치료 보상 강화, 또 개도술, 또 천도술처럼 이 뇌혈관과 복부 동맥류 수술 수가를 대폭 인상을 했는데요. 이어서 올해는 이 경피적 동맥관계 존폐세술, 또 외이 재건술, 악성 골종양 수술 등 이 소아 고난도 수술을 가산 확대하고 또 강범위 자궁경부 절제술 수가도 신설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이 수가 인상 범위에 이 저출생 문제와 연결된 의료 부분도 눈에 띄는데 좀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중증 소아 수술 연령 가산처럼 이 고난이도 의료행위 보상 강화와 또 분만 인프라 유지를 위한 수가 등 이 저출생 관련 공공정책 수가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의료 대란 전후로 이 소아가던이라는 말이 해제될 정도로 심각했던 상황을 고려해서 이 소아 응급처럼 이 난이도가 높고 이 자원의 소모가 많은 분야를 집중적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이 의료 대란의 핵심 문제로 지적이 됐던 수가 인상에 대한 정부 입장이 이번 추진 계획에 이 그대로 반영이 됐다는 말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 정부는 2027년까지 2천여 개 이상의 저수가 인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여기에 환자와 의료진 모두 불만을 보였던 진료의 양을 위한 속도전이 아니라 의료의 질 성과 달성에 따라서 가등적으로 보상하는 이 대안적 지불제도 시범사업 성과도 제대로 평가하고 또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 수가가 낮아서 그만큼 환자를 많이 진료해야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진료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 과제가 시행되는 점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이 의료 수가만큼이나 또 문제되는 지점이 의료 격차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간다고 하나요?
네, 지금 울산 지역도 그 문제가 늘 이렇게 불거지고 있는데요. 우선 이 지역 내에서 급성기 또 회복기, 만성기에 걸쳐서 끊김없는 의료, 요양,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이 지역 의료기관 역량을 강화하고 또 의료 돌봄 통합 지원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이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과 이 지역 종합병원의 교원 인건비와 시설 장비 지원, 또 기타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고 또 이 회복기 의료기관 체계를 확대한다던가 또 요양 간병 돌봄처럼 이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는 만성기 의료 요양 지원 체계도 강화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추진 과제 세부 사업에서 또 초고령 사회 문제가 언급이 됐는데요. 이 다른 세대, 그러니까 생애 주기에 걸맞는 세부 사업에는 또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까? 일단은 이 중장년 세대에서 많이 발생하는 이 복합 말성 질환 예방을 위해서 일상적 건강 관리를 유도하고 또 정신 건강, 여성과 소아, 또 생애 말기 의료 등 이 수요가 높은 분야 지원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이 예방 관리를 위해 이 건강검진 신규 항목 시범 운영이라든가 또 환자 가까이 존재하는 1차 의료기관의 만성질환 관리 본사업, 또 1차 의료기관 혁신 시범 사업 추진, 또 다재약물 안전관리 강화와 또 모형 확대를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정신건강을 위해 이 청년층 정신건강검사 확대, 정신의료기관 퇴원 환자 지원기관 확대, 마약류 중독 치료 대상 확대와 수가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성과 소아를 위해서는 이 유방암, 자궁암 치료제 기준 확대, 또 아동 치과 주치 시범 사업 계속 추진, 또 자연스러운 인정을 위해서 이 호스피스 전문 기관 확대와 또 대상 질환 확대 연구를 추진한다고 하고요. 또 연명 의료 수행 기간 확충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 의료 대란 이후에 자주 언급이 되던 의료 사각지대 문제는 어떻습니까?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이 의료 안전망 내시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장애인 치과 주치 시범 사업은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요. 또 중증 희귀질환 치료제 급여 확대처럼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 강화와 또 재정 부담 완화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 문제도 자주 도마 위에 오르는데요. 이 문제들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네, 이 적정 병상, 또 일정 품질 이상의 의료 장비 설치 운영 등 이 의료 공급 관리와 적정한 의료 이용 유도를 위해서 이 수요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건강보험이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이런 수요 관리 체계를 더 강화한다고 하고요. 또 이 병상 관리를 위해서 이 종합병원 이상을 개설할 때에는 사전 심의와 또 대형 병원의 보건복지부 승인 절차를 강화하고 장비 관리를 위해 특수의료 장비 설치 기준 개선을 검토한다던가 또 의료 장비 품질 관리 기준을 강화한다던가 이런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또 사업 관리를 위해서는 이 요양기관 사전 예방 활동 시범 사업을 계속하고요. 또 AI 예측 모델 활용 현지 조사 대상 기관 추가 선정도 실시한다고 합니다. 네. 자, 또 의료계에서는 비급여와 이 실손 보험 관리도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관리를 할 계획인가요? 근데 이 과잉 의료 우려가 큰 이 비급여는 이 본인 부담 95% 수준의 관리 급여를 적용하고요. 네. 사전 설명이나 동의 등을 통해서 별도로 이제 관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미영이나 또 성형 목적의 이 비급여와 또 불필요하게 병행되는 급여는 이 제한하겠다라고 하고요.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 건강보험 급여 본인 부담 보장을 합리화하고 또 의료 체계 왜곡을 막기 위해서 이 비급여 부분을 적정하게 이제 보장하기로 했고요. 또 심사를 강화한다든가 또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처럼 이 운영을 합리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이 기본 기준
기존의 이 보험 대비 이 보험료 30%에서 50% 정도 인하 효과를 기대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여기에 이 보험료 부담 공정성과 또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재산 정률제 전환 등 지역 가입자, 그러니까 일반 자영업자 같은 경우겠죠. 이 지역 가입자 재산 보험료 부과 개선을 검토하고 소득 조정 정산제도 확대를 시행하고 또 고액 상습 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이 징수 강화 방안들을 마련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 의료는 안정적 공급 체계와 이 선순환 구조가 핵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이 마련돼 있습니까? 필수 의약품과 또 치료 재료의 안정적 공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고요. 혁신 신약이라든가 신의료기기가 의료 현장에 심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합니다. 또 공급 안정을 위해서 이 국산 원료 사용, 국가 필수 의약품의 약가를 우대한다든가 이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신속한 약가 인상, 또 공급 부족 치료 재료의 모니터링 분석, 그리고 대응 체계 구축도 실시한다고 하고요. 이 혁신 신약을 위해서 이 경제성 평가 시 구체화된 혁신성 기준을 적용하고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제약 기업이 개발하는 신약 같은 경우에는 이 약가를 또 우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혁신비를 위해서 이 평가위의 대상 기간을 확대하고 또 강화된 임상 평가를 거쳐 시각적 인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시장에 즉시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또 공익적, 과학적 연구와 또 자기 주도 건강 관리를 위한 건강보험 데이터 개방 활용 확대, 또 건강보험 제도, 또 사업 관련 국제 협력도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네. 지금 전화 연결 상태가 다소 고르지 않아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이번 심의에서 수많은 시행 계획이 통과가 됐지만 자, 이런 시행 계획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인데 어떤가요? 네, 보건복지부는 2차년도 시행 계획을 통해서 필수 의료를 강화하고 또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구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 심의에서는 이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침습적 지혈기구, 이 침습적 지혈기구는 미생물이라던가 검사용 장비가 체내에 들어가도록 조치하는 기구입니다. 이 침습적 지혈기구를 사용한 행위를 현재는 선별급여에서 이 지혈이 어려운 경우에는 필수급여로 전환하도록 의결을 했는데요. 그동안 신속한 지혈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침습적 지혈기구 사용이 합병증 감소 등 이 치료 효과성이 있는 만큼 선별급여가 아닌 필수급여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되어 왔는데 그만큼 의료 비용이 낮아지는 거겠죠. 네. 자, 또 이 우리나라 외과 영역이 위기라는 얘기는 의료 대란 이전부터 계속해서 제기돼 왔었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하나요? 보건복지부는 이 지역병원 육성을 통한 필수 지역의료 강화 부분에서 지역 내 외과 병원의 응급 복부수술 역량 강화와 협력체계 구축 지원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시범 사업을 통해서 24시간 응급 복부 수술이 가능한 역량을 갖춘 지역 병원을 대상으로 응급 복부 수술에 대한 가상금과 또 지역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네. 자, 이 모든 국민은 건강보험 대상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이나 약국에서 알려주지 않는 필수 지역 의료 강화와 또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체계 구축을 위한 건강보험 정책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그만큼 제대로 활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울산 장애인 자립생활협회 이승진 이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